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돈은 모으면 되고 아껴서 실제로 나중에 투자 자금을 마련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소액짜리 오피스텔이나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금매가 한 1억 정도인데 내가 낙찰을 5천대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임장을 통해 물음표가 느낌표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면 신용대출을 받아도 충분하게 수익이 가능하지만 그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대출부터 끌어갖고 물건을 본다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문의 주신 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에 검색을 하면서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검색을 하면 좋나요? 라는 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강남에 대한 혹은 마용성에 대한 좋은 지역과 입지에 대한 물건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조건의 물건인데 어느 물건은 인천이야. 인천 물건이 시세보다 한 5천 저렴하게 나왔어. 근데 강남에 있는 뭐 오피스텔은 1억 그대로 나왔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인천에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드머니 한도 내에서, 즉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최종 낙찰가의 한 3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정도에서 3천만 원의 입찰이 가능한 물건들을 다 보는 겁니다. 토지, 상가, 비규제 주택, 오피스텔 다 보시는 거죠. 다 보신 다음에 실제로 시세보다 좀 저렴하고 그 외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물음표를 가지고 임장을 통해 느낌표로 바꾸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경매 근육들이 내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부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동산의 시야도 만들게 되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부산 1주택 약 2억 정도 하는 집을 가지고 있어 1억 미만의 빌라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40대 직장인이라 적은 돈을 받고 있어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작은 빌라를 대출받아 살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전달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남한테 의존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턴 내가 하나도 교육으로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남이 이끌어주는 물고기 배를 타고만 나가야지 물고기 잡는 그런 형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들을 내가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들을 우선 계속적으로 보면서 해당 가치를 판단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우선 급선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이 현재 낙찰을 받으신 분이야. 받으셨는데 너무 욕심이 나서 부동산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영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충분한 임장 조사도 했고 그리고 해당 물건에 집착이 가는 부동산들이 꼭 있어요. 이건 꼭 낙찰받고 싶다. 꼭 사용 수익화하고 싶다. 내 명의로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생각한 입찰가를 본질을 잊고 바로 전날이나 혹은 그날이나 법원에 가서 입찰가를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나는 1억만 쓰려고 했는데 너무 가지고 싶고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물건 들어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서 막 1,000만 원을 더 올렸어. 근데 여기서 이제 폐차하면 상관없지만 낙찰이 돼. 그리고 집에 막상 와보니까 이거는 잠깐 기쁘는 건 잠시고 집에서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금매가인데 야 이거 내가 너무 높게 쓴 거 아닌가 이런 경우가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청바지 사듯이 그냥 이렇게 한두 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전 재산에서 4배 이상 혹은 3배 이상 레버리지를 받아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게 실거래가, 호가, 주변 수요층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신 다음에 임장을 가시고, 임장 가셔서 내가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 내가 실제로 이 금매가에 던져서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최종 입찰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입찰할지 보류할지, 입찰한다면 입찰가는 얼마에 선정할지. 입찰가에 선정하는 것도 내가 1억에 입찰한다고 해서 1억만 드는 게 아니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부대 비용이 듭니다. 중개비, 치료노세, 법무비, 명도비,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근데 이제 또 상업용 건물들은 4.6%부터 시작하니까 취등록세가 한 10% 이상의 부대 비용이 산출됩니다. 요거를 감안해서라도 나한테 500이든 1000이든 남은 형태로 입찰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막상 그 날짜에 가보니까 혹은 그날 아침이 되니까 그냥 입찰가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원했던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낙찰받고라도 수익이 좀 덜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매각 불허가의 사유가 되지 않아서 이 해당 부동산을 포기하던가 혹은 중장기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부동산은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고, 어느 지역은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지방이나 이렇게 수요층이 좀 못 받쳐주는 데는 떨어집니다. 요즘에 정부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 징벌적으로 매기는 세금들을 진행을 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베네핏이 줄어드니까, 요런 것들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겠다 라고 하면서 일부 비규제 지역이나 마용성, 강남 일대들은 풍선 요구가 불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2달 만에, 3달 만에 부산 같은 경우는 100%, 막 150%까지 상승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들이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올라가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부동산이 하락장이다, 상승장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이 나에게 리스크를 해지해 준다면, 즉 대출 이자가 3%인데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임대 수익이 5에서 6%대라면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한 5년, 3년 전에 내가 1, 2천 싸게 샀네, 2천 싸게 샀네, 이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5년 뒤, 10년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를 했냐 안 했냐가 그때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좀 고가 낙찰했는데 내 대출 이자를 전체 변제하고도 나에게 일정 수익이 존재한다면 굳이 보증금까지 띄면서 그렇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돈이 잘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이나 그 위에 소액으로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경락잔금 받고 임차인 보증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신용 대출을 받아서 해볼지, 아니면 좀 더 자본금을 모아서 경매 투자를 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은 좀 더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아무리 모아도 비전이 안 보여. 이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 있어서 티끌모아 태산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 받고 마통 개설해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레버리지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조금 돈을 많이 불러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조금씩 적금을 해서라도 시드머니를 좀 모아서 일정 부분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돈은 모으면 되고 아껴서 실제로 나중에 투자 자금을 마련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소액짜리 오피스텔이나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금매가 한 1억 정도인데 내가 낙찰을 5천대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임장을 통해 물음표가 느낌표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면 신용대출을 받아도 충분하게 수익이 가능하지만 그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대출부터 끌어갖고 물건을 본다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신용대출이랑 마이너스 개설한 그 이자를 좀 어떻게든 빠르게 변제하고자 섣부른 투자가 진행되죠. 즉 이성적인 판단의 경매 투자가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라는 게 발생돼요. 부동산 경매는 실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자본금에서 3배 내지 4배 정도 레버리지를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한 번도 지면 안 됩니다.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분의 질문에 답변, 결론. 현재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뭔가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 돈에서 내가 약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종잣돈 안에서 낙찰가 5천에서 1억 사이를 보고 계속적으로 모의 입찰과 낙찰했을 경우 실제 수익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진짜로 기회가 존재했을 때, 왔을 때 그때 주저없이 투자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모의 투자로 최소 10건 이상 진행했을 때 낙찰률 50% 이상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